당신을 죽이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인생 끝나는 5가지 인간관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와 함께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쭉 빠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죽여가는 5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를 과학적 연구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전략을 배워보세요. 1.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가족은 사랑과 보호를 주는 존재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5세의 김모 씨는 매일 아버지로부터 너는 왜 항상 실패만 하냐는 폭언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며 김 씨의 직업 선택과 연애 생활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김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미국 UCL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68%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독립을 서두르세요. 두 번째는 심리적 경계 설정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저의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3번 이상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치료사나 심리상담사를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면 감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2. 논리를 거부하는 대화 불가능한 인간.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40대 중반의 박모 팀장은 부하 직원이 매번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박 팀장이 제시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는 막연한 변명만 반복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인지적 편향의 노예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변명이 시작되면 3초 이내에 대화를 차단하세요. 지금은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둘째,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메일,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해 추후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합니다. 셋째, 최후 통첩을 내리세요. 이번 주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사랑의 가면을 쓴 감시자.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입니다. 28세의 이모 양은 전 애인이 자신의 SNS를 24시간 감시하며 새로운 친구가 태그될 때마다 저 사람이 누구냐는 폭풍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통제의 수위가 높아져 이모 양은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뇌과학자들은 집착적 관계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공포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3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디지털 연결을 차단하세요. SNS 차단, 전화번호 변경, 이메일 필터링을 즉시 실행합니다. 둘째,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세요.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을 변경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하고 재발 시 즉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신뢰를 유린하는 빚진 자.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45세의 자영업자 최모 씨는 10년 지기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후 5년째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친구는 매번 새로운 변명으로 내일은 분명히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MIT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3번 이상 약속을 어긴 사람은 97% 확률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려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무 확인서나 녹음 파일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인 경고를 전달하세요. 며칠까지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셋째, 공동 지인에게 사실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세요. 사회적 압력은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감정 블랙홀에 갇힌 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33세의 디자이너 정모 씨는 동료의 고민을 매일 2시간씩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이 우울증으로 힘들 때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무심한 반응만 돌아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 감정 지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상승시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략을 사용하세요. 첫째, 에너지 회계법을 적용하세요. 상대방이 일시간 불평을 늘어놓으면 반드시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대화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세요. 지금 제 얘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습니다. 셋째, 3번 이상 무시당하면 관계 청산을 선언하세요.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린 후 모든 접촉을 차단합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첫 단계로 그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에너지 소모 정도를 측정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결단입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을 차단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